안녕하십니까. 지도와 함께 떠나는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절대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 중국 지도층의 극심한 부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지도 대신에 도표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말씀드릴 내용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도표에 미리 거의 대부분을 다 채워 넣고 몇 군데만 비워 놨습니다. 괄호 넣기로 같이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6년에 철양위 실각 사건으로 인해서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전혀 중앙 무대에, 정치 무대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갑자기 그야말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가 되면서 이렇게 중국 국가 주석에 올라서는 큰 이제 행운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 주석으로 실제로 올라서고 공산당 총서기로 올라선 거는 2012년이지만은 그게 대외적으로 공표가 된 거는 2007년입니다. 이게 중국 정치의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현재의 그 주석의 임기가 절반이 왔을 때, 반환점을 돌았을 때, 그 다음 차기에 누가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게 그 전 과거 30년 동안의 중국 정치의 특색이었습니다. 장쩌민이 주석일 때는 내가 임기가 끝나면은 후진타오가 맡는다라고 미리 공개를 했고, 후진타오가 맡고 있을 때는 시진핑이 맡는다라고 후진타오가 임기 절반 5년을 했을 때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진핑이 2012년에 이제 임기를 시작했으면은 2017년 공산당 전당대회 때 시진핑은 차기를 누가 맡는다라고 공개를 했어야 됩니다. 그걸 미리 임기 절반에 왔을 때 그 다음 사람이 총서기가 누가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걸 갖다가 중국에서는 그걸 격대지정이라 그럽니다. 격대지정. 등소평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오던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시진핑이 2017년 공산당 전당대회 때 격대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기는 누구한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공산당의 후계 질서가 이제 없어져 버렸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할 계획임을 거의 공표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듬해 열린 2018년에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자 대회에서 시진핑은 2회 중국 공산당 총서기, 중국의 국가주석은 임기 5년인데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조항인데 그 조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전인대에서 전국인민대표자 대회라는 게 아마 중국 뉴스를 듣는 사람은 가장 자주 듣는 뉴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전국인민대표자 대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 행사인데 실은 쇼입니다. 여기서는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이 위에서 총서기, 상무위원, 정치국, 중앙위원회에서 다 정해준 걸 갖다가 이 안건으로 올려주면 여기서는 그냥 결정만 하는 겁니다. 이게 고무도장입니다. 그냥 스탬프, 그냥 거수기, 자동으로 무조건 도장 찍어주는. 이 전인대, 전국인문 대표자 대회라는 게 하고 똑같이 열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중국 공산당 인민정치협상회의라고 정협이라고 그럽니다. 정협. 그러니까 정협과 전인대는 같이 열리는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열린다고 중국에서는 양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양회. 두 개의 모임. 이게 중국의 모든 의사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여기에서 밑에서 받아가지고 통과시켜주는 거수기가 전인대인데, 그 전인대에서
헌법을 2회 연임하는 임기제 그 헌법을 갖다가 아예 개헌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연임 제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연임 제한 제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시진핑이 종신 주석을 하겠다는 걸 대외에 공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 헌법의 전문에다가 뭘 집어넣냐 하면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헌법 전문에 사람 이름이 들어간 거는 지금까지는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건 주의고, 마오쩌둥 사상, 그 다음에 덩샤오핑 이론. 그러니까 제일 위에가 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두 번째가 마오쩌둥 사상. 이게 이제 공산당이 어떤 계보로 내려왔느냐, 그 밑에 어떤 식으로 공산당을 진행해 나가느냐가 덩샤오핑 이론 이랬는데, 덩샤오핑보다 위에 앞에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헌법 전문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덩샤오핑보다도 한 등급 위에 마오쩌둥하고 같은 급으로 시진핑이 자기를 자리매김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중국 공산당에서 있을 수 없는 혁명적인 것 중에서도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걸 시진핑이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2006년에 천량리 실각 사건이 있을 때 저 친구가 너무너무 세력도 없고 너무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은 바지 사장으로 앉히자라고 장쩌민하고 정칭홍이 그 합의했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 공청단한테 이야기하니까 공청단도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시진핑이 주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석이 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완전히 압도해버렸고 자기 스스로를 마오쩌둥하고 같은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2006년으로 되돌아가가지고 천량이가 왜 쫓겨났느냐, 왜 실각을 했느냐. 천량이가 어떤 회의에서 이 원자바오라는 사람을, 당시에 공산당 서열 2위였습니다. 당시에 공산당 서열 1위가 후진타오고 현역 주석이니까 후진타오 바로 밑에 있던 사람이 원자바오라는 사람입니다. 서열 2위 상무위원입니다. 근데 상무위원은 사실은 중국 공산당에서는 신성불가침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신성불가침인데 왜 상무위원은 신성불가침이냐? 7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은 중국은 결국 춘추 전국시대처럼 돌아간다. 진, 초, 연, 제, 한, 위, 조. 이래서 각각 동북 방면은 내가 왕이고, 말하자면 허베이, 화북 지역은 내가 왕이고, 그 다음에 무슨 화동지방은 내가 왕이고, 이런 식으로 이쪽 상무위원이 저쪽 상무위원을 공격하면 서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은 분열하고 만다. 그러니까 상무위원은 건드리지 말자.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충분히 공산당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건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 정치국원이었던 철양이가 상하이 서기였는데 자기 형들을 믿고 자기 정치적인 아버지를 믿고 어떤 모임에서 원자바오를 공격을 했는데, 그 어떤 모임이냐, 중국의 그 시진핑이 갑자기 주석이 되고 또 어느 날 뭐 말하자면 후진타오가 주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국민 투표를 했나요? 아니거든요. 국민 투표, 미국이나 한국처럼 투표해서 시진핑을 뽑자, 뭐 후진타오를 뽑자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오케이, 간접 선거로 전인대에서 뽑았는가? 전국인민대표자 대회에서? 아니거든요. 전인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전대라고 있습니다. 공산당 당대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산당 전당대회,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자 대회, 이런 데서 뽑았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주석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을 주석을 시키고, 그 전에 이 사람을 주석을 시키고 후진타오를 주석을 시켰던 회의가 베이다이어 회의라고 있어요. 베이다이어 회의. 이걸 모르고서는 중국 정치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모임이냐? 베이다이어 회의가 어떤 모임이냐? 1년에 한 번씩 현직 총서기와 상무위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전직 총서기와 상무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이다이어라는 해수욕장이에요. 해수욕장. 친황다오라고 이 바해만, 보하이만에 있는 아주 좋은 해수욕장에서 어디에요? 중남해에, 한때 중남해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한 해에 말하자면은 그 농사, 그 다음에 앞으로 몇 년의 농사를 결정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결정한 걸 갖다가 이 정치국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럼 정치국에서는 다시 중앙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중앙위원들의 그 모임이 중전회라는 게 아주 중국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중국 뉴스에 자주 나오는 회의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전국인민대표자 대회. 근데 이거는 그냥 거수기고 허당이고, 진짜 중요한 대회는 이 중전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예요. 중앙위원 전체 회의.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정후보가 정위원이 205명이고 보위원, 후보위원이 170명인데 그러면 합쳐서 375명. 이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을 해가지고 넘겨주면은, 전인대로 넘겨주면은 전인대에서는 그냥 통과. 중국 모든 그 투표는 보면은 찬반만 있어요. 찬반 기권. 그래서 이 사람을 주석으로 한다? 찬성, 반대. 그것만 이제 자기 다른 선택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정한 거를 갖다가 이 총서기와 상무위원, 현직 상무위원들이 받아들여서 정치국에 이야기를 하면 정치국에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다가 해가지고 제대로 된, 말하자면은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전인대에 넘겨주면 전인대는 그냥 손들어 주는 거예요. 전인대는 매년 하고 중전회는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임기 중에 한 번 하면, 첫 번째 중전회는 1중전회라 그러고, 두 번째 하면 2중전회, 세 번째 하면 3중전회,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는데, 이 전대를 공산당 전당대회, 당대회는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2,300명 정도가 모이는 모임이에요. 이걸 갖다가 자주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300명 모이는 이 사람들의 모임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전인대는 더 많아요. 전인대는 한 3,000명 정도 모입니다. 전인대는 3,000명인데 이거 촌 사람들, 중국 인민들 베이징 구경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정협은 또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교수들, 자문단들, 뭐 한국으로 치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뭐 옛날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뭐 그런 사람들, 유지들 한번 모아가지고 그냥 쇼업 시켜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중국의 중심입니다. 이런. 그러니까는 이 두 개가 실제로는 아무 권한이 없는데 마치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결정을 하는 거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중전회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도 반은 투표권이 있고 반은 투표권이 없는데,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거는 시진핑이 1997년에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됐는데 등수가 171등이었어요. 원래는 170명 뽑는데 171명으로 뽑힌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자기 아버지가 시중신이 부탁을 한 거예요. 여기 자기 친구들한테. 내 아들이 한 놈 있는데 걔 제발 중앙위원회 좀 넣어주라. 후보위원으로라도 들어가야지 나중에 결국은 정위원이 될 수 있으니까 내 아들 제발 좀 넣어주라. 얘 친구들아 하니까 이 얘 친구들이 그냥 그 시진핑이라는 애 후보위원 제일 끝에라도 좀 넣어줘. 이래가지고 그때 171번까지 뽑은 거예요. 시진핑이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말하자면 중앙무대에 자기 이름을 알렸는데, 이게 사람 팔자 정말 모르는 거고, 정말 말하자면 이게 하늘이 도와야, 지도자는, 국가 지도자는 하늘이 도와야지 낸다. 하늘이 점지한다 그랬는데, 하다못해 면석이 시골 동장 하나도 정말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 나야 된다 그러는데, 시진핑은 도대체가 이제 말하자면 무슨 어떤 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자, 후보위원으로, 중앙위원 후보위원으로 들어갈 때도 아버지의 부탁. 그 다음에 이때도 전혀 자기는 그 시골에서 말하자면 어디에요? 푸젠성 당서기, 복건성이죠. 그 다음에 절강성 당서기, 이런 걸 이제 외곽 지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량이가 상하이 당서기에서 쫓겨나니까 그 자리를 정칭홍이 빨리 이렇게 시진핑 보고 시진핑한테 상하이 당서기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장점인한테 얘는 힘이 없는 애니까 지금 얘를
공산당 총서기로 시킵시다. 그러니까 장점이는 걔 지금 뭐 해? 그러니까 아니 걔가 누구야? 이렇게 되니까는 아 그때 시중신 동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게 2002년인데 그러니까 1997년에 아버지가 부탁을 해가지고 중앙위원회 후보가 됐고 200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사람이 워낙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말하자면 국민장을 치른 거예요. 국민장을 치르니까는 장점인도 장례식에 오고 후진타오도 장례식에 오고 다 장례식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진핑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때 이 정칭홍이 시진핑을 시키자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이 장점인은 시진핑이 누구지 그러니까 아 시중신 동지의 아들 그때 장례식에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 뚜꺼비 같이 생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후진타오도 도대체 시진핑이 누구야? 그러니까 아 거기 시중신 동지의 장례식 때 상주로 나왔던 그 아들. 그러니까는 이 시중신은 그 시진핑은 그 자기 아버지로부터 너무 엄청난 말하자면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2006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전혀 꿈도 못 꿨을 텐데 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상무위원으로 지정이 됐다. 차기 공산당 총서기로 말하자면 그 반열에 올라섰다. 그런데 사실은 천냥이가 실각됐을 때 아, 저 자리는 내 자리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시라이였어. 보시라이는 그 당시에 상무부장이었었고 너무너무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가서 노무현 대통령 만나고 미국 가서 부시 대통령 만나고 뭐 아주 헌출하게 잘생긴 사람이 영어도 썩 잘하는 사람이 막 나서서 움직이니까 여기에 보시라이 밑으로 사람들이 구름같이 말하자면 모인 거예요. 전 다음에 거의 말하자면 따놓은 당상이다. 저 사람이 언젠가 한 번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하는 게 여러모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보시라이가 이쪽에 천냥이가 실각되면서 상하이 방에서 보시라이를 차기로 미니까 공청단에서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안 돼. 저 친구가 만약에 차기로 말하자면은 공산당 총서기로 지명이 되려 그러면 자기들도 격대 지정 무시하고 자기들도 이렇게 계파 무시하고 후보를 내겠다. 그 후보를 내겠다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중국 총리를 시진핑 밑에서 총리를 맡고 있는 리커창이에요. 공청단이라는 거는 중국 공산당 청년단을 줄임말이에요. 중국 공산당 청년단.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냐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전대 당대회 밑에 들어가는 게 공산당 9천만 명 있다 그랬죠. 9천만 명. 그 공산당의 바로 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청년단이에요. 여기가 공청단이에요. 공산주의 청년단. 여 밑에는 중국 공산당 소년선봉대라 그래요. 소년선봉대. 이게 1억 3천만 소년선봉대에서 거기서 줄여가지고 공청단에서 또 9천만 여기도 9천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사실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만 최고 간부가 될 수 있어요. 이 올라가는 과정이 경쟁이 엄청납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쪽으로 중앙위원 정도 되는 사람은 학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세계의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자질은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20대 때 처음으로 이제 공산당 당직 혹은 공직을 맡기 시작해가지고 50대 후반 60대 가까이 돼야 정치국원이 되고 최소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은 돼야 중앙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한 단계 올라가면서 능력을 계속 검증받고 그러니까는 시진핑도 계속 일하면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여기도 보시라이도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석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리커창 박사예요. 박사. 후진타오도 공청단에서 제일 처음에 눈에 띈 게 덩샤오평의 눈에 띌 때 워낙이 출중했기 때문에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후진타오가 덩샤오평의 눈에 띄어가지고 덩샤오평이 죽으면서 말하자면 상하이방의 장점인한테 내가 일단은 너한테 넘겨주는데 이 총서기직을 넘겨주는데 네가 나중에 반드시 후진타오한테 총서기직을 넘겨줄 걸 약속을 할 수 있느냐. 약속을 하면 내가
이 중국 공산당 1인자를 자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 장점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무조건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 그 공청단에서 그 밑에 소년선봉대에서 출발해가지고 공청단, 공산당 당원, 그 다음에 전대, 대의원, 중앙위원 이렇게 올라가서니까는 실력에 대해서는 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라이는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히려 자기가 말하자면은 파벌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공청당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라이는 장점이네, 바로 직계꼬붕이다. 우리는 저 친구를 만약에 상하이방에서 밀면은 우리는 리급창을 밀어가지고 중앙위원회에서 한번 정식으로 투표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장점인이 할 수 없어가지고 제일 만만한 사람을 찾았는 게 시진핑인데, 그러면 시진핑이 그때 이제 상무위원회로 올라가고 이 보시라이는 아직까지 중앙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라이는 절치부심해가지고 그때 이제 보시라이가 상무부장 다음에 맡은 직책이 중칭시 당석이에요. 중칭시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의 4대 특별시 중에 하나예요. 중칭시는 한때 그 시의 인구가 8천만이었어요. 시 전체 면적이 8만 평방킬로미터로 남한의 4분의 3. 남한 전체 사이즈가 1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도시 하나가 8만 평방킬로미터였어요. 그러니까는 중칭시 시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시 당석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자리임에는 사실이지만 상무위원은 아니니까. 상무위원이라야 신인데. 그래서 자기는 다음에 반드시 그 자기의 힘을 모아가지고 상무위원으로 진입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중칭시 당석이 되자마자 가가지고 창홍타억 운동이라는 걸 일으켜서 홍이 뭐냐? 홍군의 노래를 부른다. 홍군은 마오쩌둥하고 이 공산당이 혁명할 때 불렀던 그 홍군의 노래예요. 홍군의 노래를 부르면서 흙을 친다. 흙이 뭐냐? 금을 흙자예요. 타흙, 그러니까는 흙을 친다. 이 흙이 뭐냐? 부정부패.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좀 관심 종자고 원래 아주 매스컴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공산당의 그때 그 충칭시에 어마어마한 말하자면은 부정부패를 일으켰던 문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평생 거기에서 충칭시에서 공안국장을 했던 사람, 재산을 몇 조 원을 갖다가 부정으로 축적을 해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 숨겨놨냐 하면 집안에 큰 저수지가 집안에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 안에 그 비닐봉지에 밑에 깔고 그 위에 다시 또 시멘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물고기를 풀어놨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돈을 숨겨놨는데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보시라이는 TV 생중계로 생방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체포하는 날 급습해가지고 돈 밑에 연못 밑에 시멘트를 깨부셔서 돈 포대 하나 꺼낼 때마다 전국에 말하자면 시청자들은 다 환호를 지른 거예요. 너무 쏘기 시원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창홍타억 운동을 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부정부패를 마구 일소를 하고 하니까 중국 포청천이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그래서 다른 중국의 실력자들도 그걸 갖다가 우리도 앞으로 저렇게 하자, 충칭 모델이라는 그 모델까지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막 이렇게 치고 나가고 하니까 옆에 이제 원래부터 이 사람의 후원 세력이던 저우융캉 당시 공산당 상무위원이었었어요. 그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자기는 주석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얘기를 밀었단 말이에요. 보시라이. 그 다음에 시차우허우라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이 사람도 밀고 이런 그 보시라이를 밀었는데 보시라이가 자멸을 해버려서. 어떻게 자멸을 했느냐?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저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삼국지보다는 더 재밌고, 그 초한지,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더 재밌고, 여기 지금 배신이 난무하는 거예요. 정칭홍은 장점인을 배신하고 후진타오하고 붙었고, 후진타오의 비서실장을 했던 링지환은 후진타오의 평생 비서실장이었는데 나중에 보시라이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막 배신이 난무하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재밌는데 어쨌든 뭐 오늘도 지금 이제 시간이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제가 하여간 제일 이 강의를 하면서 가장 저 자신한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길어지면은 지금도 제 강의가 너무 길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좀 그 집중력이 10분 이상은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10분 내로 해줄 수 없겠느냐라는 이렇게 그 친지들 주변 사람들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 10분 내로 해야지 구독자 수도 빨리 늘어날 것이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가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계속해서 제 편한 대로 그래야지 제가 오래 할 수 있고 제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30분이 정말 넘어가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이들의 이 배신 드라마 보시라이는 어떻게 자멸을 했고 보시라이가 자멸을 하는 바람에 시진핑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적수가 없는 상태. 이 보시라이를 수사를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의 비리를 갖다가 줄줄이 다 확인을 하는 바람에 지금 시진핑의 칼날은 후진타오든 원자바오든 장쩌민이든 정칭홍이든 이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조금만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말하자면은 덤빈다라든지 자기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것만 보이면 시진핑이 내드는 카드가 가족들의 부정부패예요. 1조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1조 달러예요. 1조 원이 아니고. 보통 예사로 중국 공산당의 고위급들은 부정이 나왔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몇 천억 단위예요. 몇 천억 단위. 몇 천억 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시진핑한테 꼼짝 못하는 게 시진핑이 그 수시로 이야기를 한 거 당신 한번 잡혀가고 싶어? 지금 내가 쩌우융캉 상무위원도 날렸는데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현직 상무위원도 감옥에 집어넣는데 당신들 못 건드리겠어?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너무너무 어마한 돈을 해외에 빼돌려 놨으니까. 자, 시황제가 된 시진핑,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중국 지도층의 극심한 부패. 그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데 지금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